안녕하세요. 무작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면 속에 사람이 나오네요. 얼굴은 안 나오고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늦었어요. 사실은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다, 그죠? 방금 우리 아들 서울에서 면접 보고 내려와서 기차 타고 온 다음에 막내 재우고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늦어서 오늘 영상을 업로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사진 한 장이라도 올리고 뭔가 이미지를 뭐 올리고 뭐 다른 편집을 하다 보면 제가 시간이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추리닝 바람으로 식탁에 그대로 앉아서 영상이랑 같이 동시에 그냥 한번 올려봅니다. 무작정. 왜 아들이 면접을 봤는데 제가 홀가분할까요? 우리 아들이 덕분에 정말 잘해주었고, 오늘 간 아이들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제일 빛났는데, 좀 시원섭섭한 마음,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오늘 우리 아들한테 제가 장난삼아 계속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랬는데, 그 농담 중에 한 80%의 진담이 있었나 봐요. 왜 진짜 왜 속마음으로, 진짜 붙으면 어떡하지? 붙으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었던 아들이랑 떨어져 지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아들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면접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상 그 기 있는 아이들 중에 가장 총기가 있고 잘한다는 생각이 제가 너무 드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딸이 학교에 하원하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빌려다 줬어요. 보면 수영중학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책 제목에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런 책을 저한테 빌려줘 줬는데 오늘 기차에서 이 책을 다 읽다 보니까 책 내용에 그냥 되게 와닿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제 솔직한 속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절보다 이 우리 박준 산문 작가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박준 작가님은 무심코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했던 말들의 마지막 말을 항상 기억을 조금 한대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했던 마지막 한마디,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지인이 했던 마지막 한마디 이런 것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이 오늘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한테 언젠간 이 말이 자기가 헤어질 때 한 말이 자기의 유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준 작가님은 그날 이후로 가능하면 조금은 고운 말과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썼대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마지막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남겨지는. 그냥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들 면접을 따라간다고 아침 6시 반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나는 우리 어제 딸내미 둘한테 무슨 말을 했었지?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했었지? 뭐 이런 생각이 기차에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뭐 마지막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무심코. 출근하다가 아내한테 뱉는 말이 있을 거고 뭐 잘 다녀올게 아니면 뭐 잘 다녀올게는 조금 양반이죠. 좀 다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아니면 어제의 서운함을 오늘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의 아니게 조금 서운한 얘기를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살면서 오늘 이 사람한테 내가 마지막 유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갑자기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낸 사람들한테 마지막 말을 어떤 말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살면서 어떠세요?
다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도 잘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이게 신경이 쓰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선에 집중해서 맞추다 보니까 정작 내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뭐 캠핑을 가거나 이렇게 해도 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더 했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굴 위한 거였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곰곰이 오늘 박준 산모님의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솔직히 제목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슨 뜻일까? 아이들한테 추천 도서라고 하셨던 얘기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이런 얘기가 적혀 있을까 했는데, 이 얘기의 결론은 그런 거였거든요. 이걸 스포해도 될까요? 근데 혹시라도 삶에 조금 여유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내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도서관에서 이 책을 한번 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이 원래는 박준 사모님이 원래는 시인이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수필 작가님으로 데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책은 다른 것보다 꾸밈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하다못해 책을 넘기다 보면요, 글이 잘 안 써지는 날에는 어떤 소리들, 자기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들은 소리들만, 소리에 대한 것만 그냥 적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나을 수 있는 자범에 대한 소리들도 그냥 그 단어들만 끄적끄적거리시는데, 제가 뭘 넣겠냐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들만 듣고도. 이분의 표지에 보면, 제가 이 책을 절대 저는 이 작가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책의 표지에 보면, 이분 표지에 보면 얼굴이 없죠.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애들이 흔히 어릴 때 신비 아파트 보면 무명귀라고 있잖아요. 얼굴이 없는 귀신. 근데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 책의 근본적인 깊은 내면은 뭐였냐면, 결국 인간은 죽을 때는 모두가 고하다, 이런 거예요. 너무 심도 있어가지고 1년 내내 제가 기차에 3시간 타고 가면서도 이 책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막 적을 정도로, 적어서 하나 한 장 한 장을 다 기록할 정도로 너무 제가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뭐 다 스포할 필요가 없어서 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 감명 깊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마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너무 핵심적으로 찝어주셨던 부분들 때문에 제가 더 감명이 깊었을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일부분이 거울처럼 비춰져서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갔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분의 가난함, 이분이 가난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이분의 고난을 넘어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근데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다기보다 가장 인간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하는, 참 오랜만에 정말로 인간이 쓴 글을 봤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기차에서 제가, 우리 신랑은 요즘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책을 좀 등한시한 게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건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솔직한 신경인데, 요즘 책에는 인간 냄새가 나지가 않아요. 너무도 다 박식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많고 다 책의 내용은 좋은데, 사람 냄새가 안 나는 책이라고 하면, 무슨 이런 말을 드리면 좀, 네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 맞아요.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수필집을 많이 읽으면 사람 냄새가 나는 책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완벽한 것은 때로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두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에 반정이 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이 채널 열면서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채널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제가 아까 기차에 오기 전에 아들이랑 디저트 코너 빵집에 가서 빵을 먹으면서도 우리 집은 핸드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면접도 끝났고 시험도 끝났고 진짜 해탈한 기분으로 앉아있는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딱해 보여서 그냥 쇼츠에서 이렇게 제가 뭔가를 넘기다가 아들하고 같이 봤는데 아들이 어느 순간 졸려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시각적으로 주는 즐거움이 쇼츠만한 게 사실 없지 않아요? 되게 왜 짧으면서 강한 자극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쇼폼 채널에 많은 투자를 기업들이 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인간들이 원하는 가장 자극적인 면과 홍보 효과가 뛰어난 데다가 무엇보다 중독성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졸려하면서 제 무릎에다가 얼굴을 기대고 자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한 가지를 느꼈어요. 엄마가 이걸 딱 깨서 보여준 거지만 사실 이 아이에게는 오늘 면접 수고했어. 이 한마디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정말 엄마로서의 챙김이 필요했구나. 사실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나는데도 가만 앉아 있었어요. 원래 중3 아들의 무게는 나이 든 엄마 감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시죠? 제가 반은 농담이고요. 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샜는데 그냥 조금 아들이든 저든 그 다음에 우리 딸이든 요즘 겪다 보면 책도 그렇고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이 사람이었을 때 뭔가 행복하고 좋은 것들에 대한 걸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 역시도 뭔가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도 주는 방식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어째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왜곡인데 좀 이런 것들에 좀 슬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면접이 끝나고 조금 홀가분한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 몸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재우는데 한 80%의 잠이 오는데 신랑이 오면서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막걸리 한 잔 안 되겠지? 그러면서 제가 아니야 사와 이랬는데 저도 모르게 막 졸음이 목 끝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를 재우면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이대로 자면 내일 캠핑을 가는 우리 신랑은 또 고단한 몸에 막걸리 한 잔도 못 먹고 편안하게 자지도 못할 텐데 그러면 안 되겠지. 일어나야겠지.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결국은 저만 2잔을 먹고 우리 신랑은 1잔을 먹었네요. 누굴 위한 막걸리인지. 결국은 제가 지금 엄주 상태로 이걸 찍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도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불현듯 딸이 딸이 빌려다 준 책 한 권을 읽고 정말 오늘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딸이 이 책을 빌려주기 전날 저보고 뭘 했냐면요. 메모지 한 장이 적혀있는 문장을 갖다 주면서 엄마 이거 봐봐 되게 괜찮지? 내가 오늘 읽었던 책에서 너무 좋아서 내가 적어온 건데 라면서 보여줬어요. 뭐였냐면 그는 비가 내리는 것이라고 했고 나는 비가 날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너는 다만 슬프다고만 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더 있었는데 어떤 일은 바라거나 무엇을 빌지 않아도 더없이 좋았던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이 다 지나자 다시는 아무것도 빌지 않게 해달라고 스스로에게 빌어야 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두 문장을 저한테 들고 와서 엄마 이 책 어때? 그러더니
다음 구절을 엄마 내가 못 적었는데 제가 그래서 요나 너무 괜찮다 이러니까 엄마 내가 내일 이 책 빌려다 줄게 이랬는데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딸이 빌려다 준 책인데 읽어야겠지 해서 제가 오늘 기차에서 첫 장을 넘겼는데 막장까지 본 거죠.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 한 권에 이렇게 많은 삶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책을 읽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되게 인간관계가 넓을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거든요. 되게 외롭다고 느꼈어요. 이제 이것도 갱년기인가? 근데 이 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이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이 외로움이다. 무슨 말이냐면 타인이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고 고독이라는 건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이다.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고독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외롭다고 누군가를 만나봤자 마음이 여전히 허전한 이유는 그건 자기가 스스로를 알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너무 또 그것도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술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매일이 외롭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외로운 게 아니고 그냥 고독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외롭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자신의 내면을 뭔가 들여다보는 만남이 아니라 그냥 순간을 그 시간을 뭔가를 보내기 위해서 잠시 일시적인 거지.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왜 마음이 공허한지를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건 역시도 회피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알려주더라고요. 고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휴대폰을 꺼두고 어딘가를 떠나서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떠나온 곳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자기가 옆에 있어줘서 떤 지인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돼서 온전히 돌아왔을 때 조금 자기 생활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고독이 줄어들면 외로움이 채워지고 이게 어째 보면 세상 모든 게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세상 모든 게 결국은 겨울의 축과 같지 않나. 기울기가 수평을 이루면 참 좋겠지만 그 수평을 이루는 게 누구나 다 정답이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저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분들은 그 수평에 가깝게 살아가는 거지. 누구나 한쪽으로 기울어서 조금 힘든 날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이 또 기울어서 또 힘든 날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삶의 고비라고 하죠, 보통.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버텨내고 살아내고 있죠. 그래서 무작정에서 항상 얘기하죠. 오늘도 무작정 어제보다만 좀 행복하게 살자. 그 저울이 어제보다만 조금 오늘이 덜 기울자. 오늘도 정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협반을 하고 제가 구내염 때문에 되게 힘든다고. 근데 지금도 사실 똑같거든요, 상황은. 그런데 그냥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어땠는지, 그리고 항상 댓글로 이 채널을 보면서 용기 내어 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 때문에 그 용기가 부디 꺾이질 않기를, 그래서 이렇게 새벽이라도 한번 올려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무작정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돌아온 무작정이었습니다. 비록 새벽이지만 즐거운 꿈속에서라도 더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을 즐겁게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무작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